암보험에 가입하실 때 다들 설계사분한테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상품 정말 좋습니다. 보장 든든하게 잡아드렸어요. 그 말 믿고 가입하셨죠.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갱신 안내장을 받아보면 어?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처음 낼 때보다 보험료가 훌쩍 올라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대로인데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보험료만 계속 오르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 가입했나? 하고 자책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갱신형이라는 구조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갱신형 보험은 처음부터 평생 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서 나눠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3년이나 5년 아니면 10년 단위로 그 시점의 위험도를 다시 계산해서 보험료를 새로 매기는 구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 위험은 통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갱신 시점마다 그 위험도가 반영돼서 같은 보장이어도 내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설명을 처음 가입할 때 제대로 들으신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상품 갱신형입니다 라는 한마디만 듣고 넘어가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갱신형이라는 단어 하나에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보험료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다 걸려 있어요. 그걸 모르고 가입하신 거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왜 내 암보험료가 갱신 때마다 오르는지 그 진짜 구조부터 하나씩 뜯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갱신 시점이 다가왔을 때 어떤 순서로 내 약관을 점검해야 하는지도 같이 짚어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해지하세요, 갈아타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그거부터 제대로 아는 게 먼저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보험료가 오르는 진짜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30대 중반의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한 A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처음 가입할 때 월 보험료가 3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10년 뒤 갱신 시점이 됐을 때 같은 보장인데도 월 보험료가 7만 원, 8만 원대로 뛰어 있었던 거예요. 보장 내용은 그대로인데 내는 돈만 2배 넘게 늘어난 거죠. 여기서 정말 보장 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하고 반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나이라는 변수 하나가 완전히 다시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갱신형 상품은 가입 시점의 낮은 위험도로 보험료를 책정해두고 이후 갱신마다 그 시점 나이대의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는 구조예요. 처음엔 저렴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반대로 비갱신형은 처음부터 평생 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서 나이가 들어도 오르지 않게 고정시켜 놓은 방식이에요. 대신 초반 보험료 자체가 갱신형보다 높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고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부담을 낮추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갱신형이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비갱신형이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른 채로 그냥 암보험 하나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시점에 안내장을 받고서야 처음 이 구조를 알게 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어요. 갱신형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사가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 그러니까 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다시 계산해서 갱신 보험료 자체의 기준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개인의 건강 상태와는 상관없이 상품 전체의 통계가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유독 많이 오른 건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같은 상품, 같은 나이대 가입자라면 보통 비슷한 폭으로 오르는 구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갱신 시점이 다가왔을 때 어떤 순서로 내 약관을 점검해야 하는지 짚어볼게요. 무작정 안내장부터 열어보지 마시고 순서를 정해두고 확인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내가 가입한 특약이 지금도 다 필요한 특약인지예요. 처음 가입할 때는 설계사분이 권하는 대로 이것저것 담으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 환경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비 같은 특약은 예전엔 없던 항목인데 최근 상품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약관에 이런 최신 치료 관련 특약이 빠져 있다면 그건 보장 공백일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은 잘 안 쓰이는 옛날 특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만큼 보험료만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확인 순서는 약관에 적힌 특약명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게 지금도 실효성 있는 보장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확인하실 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에요. 이 두 단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면책기간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이 아예 안 되는 기간을 말해요.
감액 기간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금이 절반 정도로 줄어서 지급되는 기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기간이 지금도 남아있는 건가 하고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갱신을 하면서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셨다면 그 추가한 특약에 대해서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거든요. 기존에 가입했던 부분은 이미 그 기간이 지났는데 갱신하면서 새로 넣은 담보 때문에 다시 보장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왜 보장이 안 되지?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확인하실 건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예요. 요즘 암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보다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에서 실제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래전에 가입한 암보험일수록 이 비급여 치료비 보장이 아예 없거나 아주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가입할 때는 그게 큰 문제로 안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는 비급여 치료 자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그럼 내 약관에 비급여 보장이 얼마나 들어있지? 하고 직접 찾아보시는 게 세 번째 순서예요. 약관 뒷부분에 보장 금액표가 있는데 거기서 비급여 관련 항목만 따로 골라서 살펴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특약의 실효성, 면책 감액 기간, 비급여 보장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나면 내 보험이 지금 나에게 맞는 구성인지 아닌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점검 결과를 가지고 바로 해지해야겠다, 혹은 무조건 새로 갈아타야겠다고 결론 내리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그 사이에 건강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 새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은 지금 당장 하시되 결정은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확인하신 세 가지 기준을 메모해 두시고 다음 갱신 안내장이 왔을 때 그 메모와 대조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왜 올랐지? 하고 막연히 불안해 하시는 대신 아, 이 특약 때문에 이만큼 올랐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보험료 인상폭이나 보장 공백의 크기는 가입 시기, 나이, 그리고 개인의 건강 이력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기준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출발점이고요. 구체적인 판단은 본인의 약관을 직접 펼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확인 순서, 지금 바로 서랍 속 약관을 꺼내서 하나씩 짚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렇게 한 번만 제대로 점검해 두시면 다음 갱신 안내장을 받으셨을 때는 더 이상 막막하지 않으실 거예요.